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을 하면서 당내에서 릴레이 동조 단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해찬 전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다 라면서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방문 또 이 발언 내용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비주류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네. 성남시장부터 단체장을 지냈던 인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기까지 든든한 뒷배가 됐던 것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라는 얘기가 파다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이 수사, 결국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도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지원 문제 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둘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고 싶고요. 파시즘 언급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20년 집권, 네.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내용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본인들 집권 시절에 했던 이 독재에 준하는 발언들일 텐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저 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조하는 동조 릴레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내용도 안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대놓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입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미 효과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첫날 단식을 하다가 예. 어떤 위협, 테러의 위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성장을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들만 해도 결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 네. 사고로 인한 후과를 보면은 굉장히 뭐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네. 그 단식이나 그 행동이나의 어떤 결기 예.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에 임했다면 네. 그런 그 위협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오히려 거기에서 결기를 보여줬다면 오히려 단식이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 그럼 이 단식도 뭐를 위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니면 뭔가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일각에서는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발언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에 영향을 주는 선례를 남는다면 잡범도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좀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찰의 소환 조사, 또 법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이기적인 단식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소환 조사를 이번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으로 받게 네.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었죠.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예.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말 이 대국적인 나라를 위한 단식이 아닌 본인에 대한 재판 회피용 아니냐, 소환 조사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들이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환조사 회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네. 단식이 계속 6일 돼서 뭐 8일 되면 뭐 거진 누울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네. 말은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나가겠다는 의지는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신체의 상태가 네네. 정상적이지 않으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도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민의 어떤 의식이 예. 동정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이재명 당대표의 그 신체의 상태, 예. 몸의 상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양쪽 다 이 국민의 의식을 굉장히 좀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인식을 어느 쪽으로 좀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어떤 여론전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감안하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뭐 초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검찰 쪽에서는 그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라든가 또 취재 결과라든가 보시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뭐 백현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예. 그것만으로 영장을 칠 수는 있었겠죠. 예. 하지만 제1야당이 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건건이 조사를 하거나 네. 건건이 문제를 갖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한 번에 더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지금 김성태 정 회장, 이화영 부지사 등이 다 얽혀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현재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 입장을 소환 조사를 통해 물어보고 그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단식 때문에 일부 일정이 조금 수년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단식을 뭐 한 달, 두 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단식 때문에 갑자기 구속영장을 급하게 청구하기보다는 아. 다소 수년 지연이 조금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공법의 수사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청년이 주최한 이 간토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두고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참석도 문제지만요. 윤미향 의원 왜 여기에 갔냐라는 질문에 민단 주최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서 이 행사를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이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갔다는 설명도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만 확인해 보니까요.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꽃을 들고 추모비 쪽으로 걸어갑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보입니다. 지난 1일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당시 영상입니다. 이날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불순한 무리라는 뜻의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지만 윤 의원 일행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주일 대사관의 교통지원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져 구설에 오르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 충분히 페이스북에 밝혔고요. 행사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 참석했다는 건데 행사를 주최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간부급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윤 의원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100년이니까 그래서 남측 사람들도 참가한 것이 아닙니까? 참석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었나요? 네네 그런 게 없죠 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뭐. 자진해서 온 거네요, 그럼. 윤미향 의원이 참석하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미리 연락은 없었던데. 그날 가서 알았어요? 네네. 윤 의원 측은 조총련 측에 공식 초청이 있었냐는 TV조선의 질의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윤 의원 행사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서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요. 조총련의 초청은 없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외교부와 국회를 속인 사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물론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총련이라고 하는 친북 단체, 네. 저 자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등에 대한 운운이 있었고 네. 또 이들이 실질적인 북한의 이 주체 사상들을 함께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또 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평가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이 솔직한
본인의 대답이 국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민단은 초청을 받지 못했고 조총련은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가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외교적인 나름대로의 이 의전 등에 대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애당초 초청을 받았다는 등의 이른바 사기 행위 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여부들이 많아졌고요. 예.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한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이 있는 제명 권고 결정까지 내린 바 있었거든요. 예. 여전히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등 이렇게 윤미향 의원을 감싸는 듯한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도록 만들어진 국회 내 배경은 없는지도 따져 물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참석한 것도 지금 문제란 지적도 많은데 솔직하지 못한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유,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는 공직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하고 기록으로 남길 자세를 가지고 투명성을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공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직자의 그 자격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명이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제도라는 게 이제 존재하면은 그 제도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제도를 누리는 겁니다. 제도.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으로 정한 뭐 사전 접촉을 뭐 승인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우리 법이 정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윤미향 의원의 어떤 의무인 건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을 본인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여당에서 내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저는 좀 약간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에 따라서 이것도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정치적 메시지까지로 확대를 하면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회오리가 생기면서 주변부까지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면 결국 정치권이 해야 될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가 사라지고 이런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의원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 윤리를 개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제 그 제도에서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반국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실상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미향 의원의 이 반국가 단체 행사 참석,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이른바 북한의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킹 행위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이 국가적 안보를 위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끊어주기 위한 우리 자체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SNS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윤미향 의원을 강력하게 두둔하고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등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에 다서 돌렸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윤미향 의원이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참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요 윤 의원의 조청년 행사 참석 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절차도 다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까?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은 제도에 따라 위법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윤리에서 따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미향 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키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민주당도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좀 약간 어떤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자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인식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식이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 사람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침묵하는 게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면 그거는 민주당이 또 다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년인데도 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부 시민단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갈라치기다, 색깔론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민주당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 시민단체는 제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제도권에서 걸러가지고 국민의 정책으로 실현하거나 집행으로 실현할 때 그걸 걸러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를 지키기 위한 행위들을 해주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금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알량한 본인의 어떤 그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예. 우리의 위협으로 바라봐지는 시각도 있지만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봐지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어허.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약간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현재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경태 최고위원 조청년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는 정도로 있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있죠.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네, 저 발언이 어제 저랑 아침 라디오를 예. 하면서 같이 설전을 벌였던 예. 내용인데요. 자꾸 거듭되는 이제 윤미향 의원의 조청년 참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답을 좀 회피하고 또 조청년에 대해서 다소 친북 단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뭔가 조청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위치마저도 부정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조청년 잘 모르십니까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네. 북한을 조국으로 두고 있고 주체 사상을 따르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예. 노령 영웅 칭호를 받고 국기훈장까지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윤미향 의원이 남조선 괴뢰도당 등을 언급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끝끝내 여기에 대한 윤미향 의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당의 최고위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를 좀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조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